안녕하세요. 세미나를 하게 된 아임클라우드의 이두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AI 챗봇 기술을 이용한 가상인격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조금 이제 색다르고 흥미로운데요. 이번 주제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그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사용자 관점에서 아바타라든지 또는 아바타 대신에 디지털 휴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아바타가 가지는 어떤 구성 요소와 AI 기술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가상 인격이라고 제가 좀 뭐 주제를 붙였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을지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바타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캐릭터를 이제 생성해 낸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이코노믹 밸류를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뭐 어떤 패션을 입힌다거나 또 고유한 사용자의 특성을 나타낸다거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의사소통 도구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또 메타버스 환경에서 더욱더 고도화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좀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징을 우선 좀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뭐 다른 어떤 세미나에서도 뭐 동일하게 나오는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픈 월드, 또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아바타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픈 월드는 알다시피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그 사용자가 이제 가상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하고 이런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또 샌드박스라는 개념은 오픈 월드 안에서 그 샌드박스가 이제 모래상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래를 이렇게 클리어 시켰다가 뭘 만들었다가 또 클리어 시켰다가 만들듯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플레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 요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창작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밸류 같은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수익 쉐어가 가능한 어떤 툴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소비와 생산 활동을 돕는 어떤 그런 요소가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소비도 하지만 그 생산 활동을 실제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라는 어떤 그런 그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서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용자는 그 아바타를 이용해서 실제 소통도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이걸 이용해서 어떤 감정 표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나 어떤 3D 이 아바타를 이용한 어떤 모션도 실제 액션도 보여주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실제 패션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옷도 입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실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밸류를 생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아바타라는 요소를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아바타라는 어떤 개념은 실제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레이어가 있습니다만 그 피지컬한 월드와 실제 세상과 또 그 메타버스의 벌추얼한 가상 월드 사이에 그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플랫폼의 구성 요소가 어떤 콘텐츠가 실제 세상과 가상 공간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이코노미 그 경제 활동이 또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피지컬한 어떤 시공간이 또 연결해 주기도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뭐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디지털 휴먼이 되는 아바타가 사실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어떤 본인의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휴먼이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 이 휴먼 아바타를 이용해서 실제 가상세계 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휴먼 아바타는 이 메타버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AI 기술 차원 관점에서도 보면은 정말 아주 중요한 기술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TV라든지 SNS라든지 보시면은 굉장히 자주 느끼실 겁니다. AI 가상 모델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실제 하고 있고요. 뭐 로찌, 레온, 레아, 루시 뭐 이런 이름을 가진 그 가상 모델들이 실제 어떤 모델처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한생명 모델 로찌도 있고 또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활동도 하고 있고 뭐 오른쪽에 굉장히 많은 뭐 아이돌 모델들이 실제 여러 가지 제품 모델들이 돼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델들은 어떤 MZ 세대 취향에 맞는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가상세계에 맞는 자유로운 어떤 모델 활동에 투입이 돼서 이 로찌 같은 모델은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광고 수입이 한 130억까지 지금 누적 수익이 됐다고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뭐 사생활 뭐 이런 리스크도 없고 뭐 나이를 먹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가상 모델을 현재 구현하는 기술이 현재 구현이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현실 세계에서 모델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이런 AI 기술을 이용한 가상 모델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지만 핵심적인 기술로 챗봇 기술이 실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챗봇 기술 중에서도 언어 처리를 하기 위한 딥러닝과 NLP 자연어 처리 기술이 실제 들어가고요. 또 그 언어 처리 기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영상 이미지 처리 기술이 들어가고 또 스피치 기술, 이런 음성 TTS, STT 기술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AI 기술이 메타버스의 아바타 기술하고 이제 접목이 되게 되면 이 다양한 어떤 가상 인격 서비스 구현이 고도화되어서 메타버스에서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향후에는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현존하는 챗봇 기술은 인텐트라는 어떤 데이터 단위로 질문과 답변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 데이터를 인텐트라는 주제 단위로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어떤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또 이거를 어떤 언어 기반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추가 학습을 시켜서 이게 학습 데이터량이 작으면 이제 인식률이 굉장히 낮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면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언어를 학습을 많이 시키게 되면 이제 점점 똑똑해지듯이 추가 학습을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인식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실제 AI 챗봇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현존하는 챗봇들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인식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현재 챗봇을 이제 현재 구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챗봇을 학습시키는 단위를 현재는 이제 인텐트 단위의 어떤 질문과 답변 단위로 현재 학습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느끼시는 챗봇들은 뭐 예를 들어서 AI 스피커에서 이제 질문 답변이 이제 되는 챗봇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어디 증권이나 뭐 은행 같은데 콜센터 앱 같은 데서 아마 이제 채팅 서비스 또는 뭐 카카오톡 같은 데서 이렇게 챗봇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답변해주는 챗봇들의 수준이 이게 굉장히 뭐 좀 기계적이고 좀 아쉽다 뭐 이런 어떤 수준일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어떤 사람처럼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지 어떤 풍부한 어떤 그 언어 데이터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그 그 챗봇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고 또 이 메타버스 개념의 감정 표현과 매칭을 시켜야만 좀 더 고도화된 그 어떤 인격을 갖춘 이제 챗봇 서비스로 이제 진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AI 챗봇의 코어 테크놀로지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GPU 기반의 이제 그 서버 위에 현재 딥러닝 기반의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하고 NLP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딥러닝 기술이 핵심이 되겠는데 뭐 텐서플로우 같은 그런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텐트 단위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인식시키는 그런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겠고요. 그 위에 이제 채팅 서버를 구현을 하고 뭐 챗봇 빌더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질문 답변 데이터를 쉽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현재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데 뭐 아주 최근에 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년도에 이제 급격히 현재 발전하고 있는 챗봇 기술이 그 구글에서 이제 버트 기술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오픈 API라는 곳에서 이제 GPT-3라는 현재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그 기존의 어떤 그 챗봇 딥러닝 학습 기술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 챗봇 기술로서 그 데이터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매개 변수가 1750억 개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제 그 숫자가 아마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인간이 평생 보는 어떤 정보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연산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AI에다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 어떤 그냥 단순하게 질문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풀이라든지 문맥을 인식한다든지 장기적인 어떤 기억을 한다든지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랜덤하게 글짓기를 한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수준의 어떤 언어를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되겠고 심지어는 또 특정한 전문 지식을 갖춘 그런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션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아는 챗봇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또는 의학 지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챗봇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어떤 특정한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뭐 그런 어떤 챗봇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기술이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고도화된 챗봇이 아직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뭐 조만간 이 기술을 응용한 어떤 챗봇이 이제 곧 등장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연구가 이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AI 아나운서가 TV에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주아 앵커 같은 이 아나운서가 AI로 구현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 기술들은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음성과 영상을 합성을 해서 딥러닝 기반으로 어, 실제 가상인물 구현을 실제 하고 있고요. 이 기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간에 어떤 음성을 이제 학습을 한다, 딥러닝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음성과 영상을 합성을 해서 뭐 이제 잡음 같은 것도 좀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된 음성과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챗봇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제 음성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제 얼굴의 이미지하고 이제 음성을 이제 합성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어떤 텍스트를 언제든지 입력을 하면 제 얼굴과 제 음성으로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유재석 챗봇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유재석 그 개그맨의 음성을 한 30분만 학습을 시키게 되면 유재석 음성하고 유재석 얼굴을 합성을 시키면 유재석 챗봇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개그맨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대통령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AI로 어떤 가상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떤 본인의 캐릭터를 대신하거나 또는 어떤 뭐 유명 인물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가상 인격을 실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현재 구현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챗봇 기술로는 그 데이터를 이제 대량으로 학습시키는 거가 이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제 그 챗봇 기술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개인화된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데이터를 개인별로 다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별 데이터라는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쌓이게 될 거고요. 이제 개개인의 데이터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은 그 개인별로 분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개인이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데이터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표현의 데이터, 또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데이터, 또 개인이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대화하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장기간 어떤 기억을 시키고, 또 그 대화를 분석을 해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자주 쓰는 단어나 습관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메타버스 안에서 그 개인의 특성을 실제 난리지 베이스를 만들고 분석을 해서 또 이걸 챗봇 기술로 실제 학습을 시켜서 AI가 기억을 하게 되면, 이 AI 기술과 이제 메타버스와 연동을 하게 되면 실제 그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 그 AI 기반으로 그 개인의 어떤 그 인격을 가진 어떤 감정과 성격과 고유한 특성을 가진 그런 챗봇을 실제 구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챗봇과 딥러닝과 메타버스 기술의 연동은 이런 고도화된 그 가상화된 인격을 실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사실 이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빅데이터 시스템대로 발전을 했었고, 또 AI 챗봇은 챗봇 시스템대로 발전을 했었고, 메타버스는 최근에 메타버스 플랫폼대로 현재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플랫폼이 다 같이 융합 연동된다면, 특히 이런 그 아바타라든지 디지털 휴먼 그런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AI 챗봇 기술과 어떤 가상 인격, 그 감정이나 성격을 분석하는 데이터와 함께 메타버스를 연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 세미나를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본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 아바타와 디지털 휴먼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어떤 소통과 감정 표현을 제공하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AI 기술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함으로 인해서 챗봇 기술 중에서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개인화된 감정, 성격, 대화 히스토리를 방대하게 분석을 해서 학습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졌고, 이걸 메타버스 환경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AI 기술을 연결을 하면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상인격 구현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 또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이코노미 크리에이터 서비스를 더욱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아직은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좀 활성화되는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가상인격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뭐 구현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조만간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제 크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